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이혼 여성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제 전 남편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데, 같이 미래를 꿈꾸고 힘든 시기도 버텨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제 눈앞에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 뒤에서는 딴 여자랑 웃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느낌. 그렇게 멍하니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인데 왜 제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한때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니 더는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다짐했어요. 이 사람들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 그리고 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는 마음고생을 꽤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좋은 일들만 생겨났어요. 인생의 흐름이 바뀌기 위해 불필요한 남편을 치우라는 하늘의 뜻이었나 봐요. 이혼하고 나서 돈도 많이 들어오고 점차 흐렸던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심오한 남편이 똥줄 타서 제게 절절매는 꼴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어찌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짜릿함을 들려드리고자 사연 보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의 시작은 남편의 불륜입니다. 우리는 늦게 만나서 결혼한 뒤 2세를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을 편히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한때는 남편을 너무도 사랑해서 이런 사람이라면 아이 없이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전적으로 남편의 연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제게 그러더군요. 시집 한번 잘 갔다라고 말이죠. 저도 남편의 불륜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은 정말 자상함의 그 자체였습니다. 여자의 마음도 어찌나 잘 아는지 눈치도 빠르고 센스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항상 다정다감하게 저를 챙겨주고 여왕처럼 대해주며 아껴줬습니다. 그런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서 그런가. 이 인간이 저 몰래 뒤에서 딴짓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전적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남편 보기 좋다고 부러워할 때마다 어찌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남편은 제게 자랑 그 자체였죠. 그런 사람이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건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였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건 아니에요.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건 남편의 실수 덕분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려면 그만큼 부지런하고 꾀를 잘 내야 합니다. 남편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인간도 그렇게 실수를 한 거죠. 그간 결혼하고 나서 바람 피우는 걸 숨기며 저를 잘 속이다가 딱 한 번 술을 먹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범한 하루였어요. 남편은 밖에서 회식이 있다고 했고 새벽 늦게 잔뜩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찌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들어왔을 때부터 인사불성이었고 들어오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바로 뻗어버렸습니다. 술에 잔뜩 절어있는 남편을 어찌저찌 질질 끌고 난리치며 침대에 눕혔습니다. 술 냄새 풀풀 풍기는 남편을 뒤로하고 겉옷을 벗기며 정리하는데 순간 남편 입에서 낯선 여자의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분명 제가 아니라 숨길에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른 것 같았습니다. 또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말이 아주 즐거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음, 정이야. 주말에 진짜 재밌었는데. 우리 나중에 또 놀러 가자. 이전 주말에 남편은 출장이 있다면서 집을 비웠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못 알아먹을 정도의 발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술김에 잘못 이야기한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하나 봐요. 정이? 정이가 누구지?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지러워졌고 호기심을 넘어 여자의 직감이 발동해서 결국 몰래 휴대전화를 살펴보게 됐어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 전 저 스스로 얼마나 고대하고 또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바람이면 어쩌지? 이 순간을 기점으로 내 인생에 변화가 생기면 어쩌나. 판도라의 상자 같은 남편의 핸드폰을 바라보며 많이 갈등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여자와 찍은 사진들이 나왔는데 글쎄 한 명이 아니더군요. 날짜를 보니까 저랑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의 바람은 이번 한 번이 아니란 소리였습니다. 또 휴대전화 속에는 불륜녀와 주고받은 대화도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온몸이 덜덜 떨리면서 기가 차더군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저는 증거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휴대전화 속 사진과 대화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어요. 그동안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저를 속였을지 몰라도 술김에 저지른 실수로 저는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 피우는 동안 안 들키려고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은근히 그런 스릴도 즐겼을 테고요. 아무튼 남편은 술 먹고 긴장이 풀리면서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고 제게 불륜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제 주둥이로 자폭한 거나 다름없죠. 저는 이날 이후 더 정확한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 남편에게는 우선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어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불륜 증거 잡아주는 사설업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들어보니 실력도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그곳에 남편의 뒷조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의 또 다른 불륜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알아보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더군요. 이전에도 분명 더 있었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은 무의미했습니다. 신뢰가 다 깨졌는데 어떻게 참고 살 수 있겠어요? 용서도 쉽게 안 됐습니다. 저는 배신한 남편이 너무 밉고 평생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괘씸했어요. 또 내 앞에서는 세상 좋은 남편인 척 자상하게 구는 꼴이 다 연기였구나, 가식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도 끼쳤고요. 저는 분노했고 손에 넣은 증거를 토대로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의 바람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고 그냥 버릇 습관 같은 거였어요. 1년 넘게 숨겨놓고 감쪽같이 속였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았어요. 화가 삼켜진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에게 그동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난리치면 남편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면서 쩔쩔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밝혔을 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땠냐고요? 어떻게 알았냐를 시작으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뭐야, 너 어떻게 알았어? 나 잘 때 몰래 핸드폰이라도 뒤진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지. 그동안 내가 바람 피우는 거 속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남편의 말이 어이없어서 알게 된 이유를 사실대로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네가 술에 절어서 실수로 불륜녀의 이름을 불렀고 그게 뭔가 이상해서 핸드폰을 뒤졌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또 한 번 기막힌 반응을 보였습니다. 계속 속일 수 있었는데 아깝게 들켰다는 듯 탄식을 내지르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거 정말 보통 또라이가 아니구나. 하얗게 질려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면서 본인의 말을 들어보라고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놔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속 잘 속일 수 있었는데 아깝다라는 반응이었어요. 개념 없는 남편의 반응에 저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간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미 여러 차례 상처를 받았는데 뻔뻔하게 나오니까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듯 너무 괴롭더군요. 당신 이런 사람이었니? 나한테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더 속이지 못해서 아쉽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어? 그동안 좋은 남편인 척, 자상한 척 다 연기인 거야? 잘못한 게 있어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던가 말든가 하지. 바람 피운 게 뭐 죽을 죄야? 뭐? 남편은 계속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더군요. 그동안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바람을 피웠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와요. 바람 피운 걸 인정하긴 했지만 딱 하나. 본인이 잘못한 건 죽어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울만 해서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 보고 좋아할 수 있냐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바람 피우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건 모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안 들켰을 뿐이지 다들 뒤에서 바람 피우고 다닐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바람 피우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소리를 해댔어요. 이건 불가항력이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요. 옛날 왕들은 첩이며 뭐며 부인을 여러 명씩 거느리지 않았느냐.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는 등의 소리를 해댔고 본인이 밖에서 바람을 피운 덕에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 달라고 했어요.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 이런 약속은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들키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거의 기겁하다시피 했죠.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도 아니고 들키지 않게 조심하겠다고요? 이게 제 앞에서 할 소리인가요? 이날 남편과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평소 다정하게 굴어서 남편과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크게 싸운 거였습니다. 남편과 대판 싸우고 꼴 보기 싫어서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뻔뻔하게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미칠 것 같아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쫓아내고 벌렁거리는 심장과 쉽게 사그라지지 않은 감정을 최대한 진정시키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때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떤 놈인지 다 알게 된 마당에 같이 사는 건 어림없는 짓이잖아요. 다음 날 남편한테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이혼하자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 문제도 꺼냈죠. 좋아.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게. 나는 너처럼 그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고는 못 살아. 대신 전에 사업한다고 빌려간 내 돈 깔끔하게 갚아. 기한은 이혼 도장 찍기 전이야. 빠른 시일 안에 갚도록 해.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면서 전에 빌려간 돈을 빨리 갚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작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돈이 부족해서 저희 친정에서 제법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 금액은 1억 정도 돼요. 아무튼 그 돈을 갚으라고 하자 남편은 또 뻔뻔하게 그냥 준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갚기는 뭘 갚아? 아, 설마 그 1억. 그건 그냥 준 거잖아. 언제 그냥 줬어? 당신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했잖아. 나하고 우리 부모님께 빌려달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그건 그냥 한 말이지. 취사하게 뭘 돌려받아? 그냥 준 돈 아니고 빌려준 거야. 땅을 파봐. 1억이 나오나. 그간 돌려달라고 말 안 한 건 내 남편, 내 사위니까 봐준 거지. 이제 이혼하는데 봐줄 이유 없잖아? 그러니까 1억 꿀꺽할 생각 말고 내놔.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바람 피운 주제에 심지어 그 돈을 그냥 꿀꺽하려고 한 남편. 처음부터 빌려달라고 사정해서 도와준 거지 그냥 준 게 아니니까 이혼 도장 찍기 전에 돈 마련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아무 말 없이 시모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리며 당장 돈 좀 구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사업한다는 인간이 1억이란 돈도 어디서 못 구하나 보다 싶어서 한심했습니다. 뭐 어차피 이혼하면 다 알게 될 텐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시모가 알게 되는 건 상관없어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한테 소식을 들은 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보다 더 뻔뻔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누가 그 어미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너는 꼭 이혼을 해야겠니? 별것도 아닌 일을 괜히 시끄러운 일 만들어서 좋을 게 뭐 있어? 바람 피운 게 별것도 아닌 일인가요? 어머니, 입장 바꿔서 아버님이 어머님 속이고 여자들 막 바꿔가면서 바람 피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어머님은 참고 사시겠어요? 못 참고 살 건 또 뭐야?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바람 까짓 건 네가 이해해야지. 남자들은 다 그래. 그러지 말고 이혼,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 체면만 상하는 게 아니라 네 부모님 체면까지 상하게 하는 거야. 고생해서 키운 딸 이혼하고 돌아오면 좋아하시겠어? 시모는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남자라면 다 그렇다면서 저더러 이해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람 피우는 걸 아주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깟 바람에 이혼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세상 남자들 거의 다시 한번 이상은 바람 피우고 산다고 했고 그런다고 다 이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자들은 철이 빨리 안 들기 때문에 일찍 철든 여자가 인내하고 보듬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애 키우나요? 제가 왜 그런 인간 말종 같은 남편을 보듬어줘야 하죠? 철이 빨리 안 들어서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예의, 개념이 없어서 바람 피우는 건데 그걸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포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람 피워도 결국은 아내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설득하는데 듣는 내내 불쾌해서 그만하시라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시모한테 제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나 본데 제 입장이 되어보면 결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배우자에 대한 예의와 개념을 모르는 개차반 같은 인간과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말 체면 구기는 건 그런 인간인 걸 알면서도 참고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순간 시모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겨우 화를 참는 듯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아들이라고. 제가 뭐라고 해서 기분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저를 설득하려고 하다가 통하지 않자 표정을 싹 바꾸더니 어이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글쎄 줄 돈이 없다면서 제 앞으로 서류 하나를 툭 내려놓으며 이걸로 퉁치자고 하더군요. 지금 돈 없다.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이거 우리 집안 땅인데 이 땅이나 가져가라. 시모가 준 서류를 확인해 보니 땅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준 돈이 1억인데 대신하자면서 준 땅은 1억보다 형편없는 땅인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빌려준 돈 1억이랑 이런 땅으로 퉁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돈이 없는 걸 어쩌냐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정말 웃음도 안 나왔어요.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저를 우습게 봤으면 이딴 소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는 준 만큼 돈으로 돌려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그동안 사업하는 아들 덕에 편하게 놀고 먹지 않았느냐면서 대충 이걸로 퉁치자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입고 놀았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고 말이죠.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임신 준비로 일을 그만둔 거고 남편 혼자 외벌이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로 돈을 안 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바람 피운 죄까지 물어서 위자료건 뭐건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피곤한 소송까지 마다하지 않으려고 하자 시모는 움찔하다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땅 문서는 두고 갈 테니 생각 바뀌면 이걸로 퉁치자고 했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이러는 건 알지만 그래도 소송 그거 엄청 힘든 거다. 아무나 못한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고 못마땅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시모가 돌아간 뒤 저는 땅 문서에 눈길도 주지 않고 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돈 못 준다고 계속 버틸 것 같아서 법적으로 참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이 짧아서 어려웠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했어요. 남편의 불륜이 확실하고 또 명백한 증거까지 가지고 있으니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또 그와 동시에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난 여자도 있었지만 알고도 만난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남편과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친정 부모님께 미리 이혼 사실을 알린 다음에 집에 들어가려고 짐을 챙겼어요. 그러다가 혹시 몰라서 시모가 준 땅 문서도 챙겼습니다. 친정집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우연히 친정 부모님과 이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모가 준 땅 문서를 보여드리게 됐어요. 친정아빠가 이런 쪽에 도 같은 친구가 있다면서 한번 보여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아빠 친구분 중에 부동산 쪽으로 눈이 밝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 덕에 저희 부모님도 투자해서 꽤 재미 좀 보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냥 볼품없는 땅이라고 했지만 아빠는 혹시 모른다면서 보여달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면서 아빠에게 땅 문서를 넘겼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빠는 제게 1억 대신에 이 땅 문서를 받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진심이냐고 물었죠. 제가 봤을 때 그 땅은 너무도 볼품없는 땅인데 1억이란 큰 돈을 마다하고 그 땅으로 대신하자고 하시니까 너무 놀라서 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그러시더군요. 그 땅이 언젠가 큰 돈을 벌어다 줄 거라고요.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 그 땅 자리가 나쁘지 않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야. 나도 이거 친구 통해서 겨우 들은 정보고. 아무튼 가지고 있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꼭 엄청난 값어치를 할 땅이라고 생각해. 내 친구가 그냥 이 땅 받고 끝내라고 하더라고. 걔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말 다 했지 뭐. 아빠는 친구분의 말을 믿고 이 땅으로 대신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분의 실력이 좋다는 걸 진작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1억이란 돈 대신 이 땅을 받고 마무리 짓는 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도 괜찮겠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했지만 아빠는 확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몰라도 나중에 꼭 크게 한 건 터트릴 거라고요. 뭐 그 1억은 제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이니 두 분의 뜻을 따르기로 했고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그러자 좋다고 냉큼 그 땅을 제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당부대로 땅을 넘겨받으면서 각서도 한 장 받았어요. 이 땅은 우리 집에서 빌려준 1억을 대신해서 받은 땅이라고 말이죠. 혹시라도 땅값이 뛰게 될 경우 남편 쪽은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빠가 꼭 받으라고 신신당부하셔서 변호사 끼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남편과 시모는 외진 곳에 있는 땅인데 값이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냐면서 비웃었지만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고 개념 없는 심오한 남편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도저히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 인간에게 받을 거 다 받고 끝냈지만 생각할수록 분이 안 풀리더군요. 또 볼품없는 땅 받고 끝내는 게 영 좋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한 이혼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 인간 좋은 짓만 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를 안 하고 나온 느낌이랄까요? 무척이나 찜찜하더군요. 또 더 약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으로 본 그 둘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미안하다는 연락 한 통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짐했죠.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둘을 인간 취급도 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벌을 주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복수로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사회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심오한 남편은 평소 체면을 매우 중요시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는 걸 슬쩍 흘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단,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되려 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이야기를 흘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심오랑 남편이 잘 다니는 단골 가게를 찾아가서 물건을 사는 척하며 슬쩍 제 이야기를 흘렸어요. 제가 심오의 며느리, 남편의 아내인 걸 사장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해숙하게 하고 갔더니 얼굴이 안 좋다고 무슨 일이 있냐며 단번에 알아보고 이야기하길래 남편에게 여자가 생겨서 이혼했다고 슬쩍 흘렸습니다. 또 제 SNS 계정에도 글을 하나 올렸죠. 남편이 외도해서 이혼합니다. 힘든 시간 보내고 있지만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이에요. 제 SNS에는 남편의 지인들도 연결되어 있어서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제야 남편하고 시모한테 연락이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그 글 당장 안 줘? 네가 아주 날 망신 주려고 작정했구나. 뭐 좋은 이야기라고 여기저기 다 떠벌리고 다녀. 제가 이렇게 하니까 똥줄 타서 막 전화며 문자며 몰아치기 시작했고 저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무시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사실 심오한 남편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안 하니까 한 번은 남편이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와서 제발 만나달라고 하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나갔습니다. 그러자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냐.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본인 체면이 말도 아니다. 당장 내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안 지운다는 건데? 그 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우스워진 줄 알아? 언제는 바람 피운 게 뭔 잘못이냐고 뻔뻔하게 나올 때는 언제고 부끄러운가 보지? 그러게 누가 바람 피우래? 뭐? 아이 됐고. 아무튼 그 글 빨리 지워. 너 때문에 나랑 우리 엄마랑 아주 동네에 얼굴 들고 다니지를 못해. 달라는 거 다 주고 이혼했는데 대체 왜 이러냐?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바람 피운 네 잘못이고 네가 감당해야 할 목 아니야? 그리고 SNS는 엄연히 내 개인적인 공간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말도 못 쓰니? 또 뭐 좀 사려고 동네 가게에 갔더니 먼저 내 얼굴이 안 좋다고 걱정하길래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뭐 문제 있어? 저는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혹시나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상담받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서서 소문을 퍼뜨린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SNS에 글 내릴 생각 없다고 했더니 그럼 시댁이 사는 동네로 오지 좀 말라고 해서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했어요. 그 동네가 다 시댁인 것도 아닌데 내가 못 갈 이유가 뭐 있냐고 했죠. 제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뭐라고 반박할 게 없어진 남편은 바짝 약올라서 부들부들해야 하다가 애써 화를 참고 애를 타이르듯 저를 어르고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깟 연기에 속을 리 없잖아요. 바로 무시해버렸고 이런 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내 개인적인 생활에 간섭하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어떻게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게 생각지도 못한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재개발된다고요? 어느 날 부동산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이혼하기 전에 부동산을 끼고 땅을 넘겨받았는데 그때 그 부동산에서 온 전화였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재개발로 값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말과 함께 처분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빠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더군요. 처음에는 아빠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어요. 제 눈에는 볼품없어 보였고 또 외진 곳이라 과연 재개발될까 싶었거든요. 확인해보니 땅값은 거의 5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처분하자고 하면 5억은 기본으로 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앞으로 큰돈이 떨어지는 상황에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싶더군요. 그러다 문득 이 사실을 시모와 남편에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들이 배 아파하는 꼴을 보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혼 소식을 다 흘리고 다녀서 체면이 말이 아니게 깎였고 그로 인해 저한테 감정이 안 좋은데 이 사실까지 알게 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연락해서 알리면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그들의 귀로 들어가게끔 유도했어요. 그렇게 저는 땅을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내놓았고 사려는 사람들의 연락을 받으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시모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더군요. 핸드폰 화면에 뜬 시모의 번호를 보고 저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전화를 받으니 예상대로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냈냐 이런저런 안부를 묻는 듯 하더니 본래 목적인 땅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땅값이 많이 오른 걸 부동산 사장님께 전해 들었다면서 그걸 처분할 거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하자 좋게 타이르듯 그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얘야, 있잖니. 그 땅 다시 우리한테 넘겨줄 수 있니? 그건 원래 우리 가족 거였잖니. 네, 저한테 넘겨주기 전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제 땅인걸요. 이미 제 명의로 등기까지 다 끝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때는 우리가 급해서 1억 대신에 잠시 넘긴 거지. 돈 마련하면 다시 찾아오려고 했어. 마침 1억 준비됐으니까 그 땅 다시 우리한테 넘겨주렴. 시모의 다급하고도 쩔쩔매는 음성이 참 들을만 했습니다. 어찌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던지 새어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고 시모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어머님, 그새 치매라도 걸리셨어요? 이 땅은 어머니 제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 넘겨줄 때 변호사 대동하고 서류까지 작성한 거 까먹으셨나 보네요? 우리 집에 줄 1억 대신 넘겨주는 땅이고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어떠한 것도 행사할 수 없다고 남편이 친필로 작성했는데요? 하시면서 그러세요? 아무튼 이 땅은 제 소유니까 꿈 깨세요. 아니, 그건 그때... 우선 우리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하자꾸나. 시모는 다급하게 만나자고 했고 저는 됐다며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웃었어요. 시모의 다급한 목소리, 똥줄 타는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았거든요. 그때 그렇게 내 쪽팔림, 억울함, 슬픔 다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급하게 빌붙는 거 보니까 진짜 인생 코미디 같더라고요.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그냥 전화 끊어버린 뒤에 오는 연락은 다 무시했거든요.
그랬더니 과일이며 한우며 온갖 선물을 바리바리 사서 친정집으로 온 거 있죠? 어쩌려고 저러나 궁금해서 현관문을 딱 여니까 남편하고 시모가 나란히 무릎부터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웃겨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자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몇 가지 사왔다며 과일과 한우를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평소 네가 좋아하던 거 아니었냐고 많이 못 챙겨준 게 미안해서 뒤늦게라도 챙겨주고 싶었다면서 되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려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콧방귀 뀌면서 도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갑자기 미안함이 왜 생길까? 나한테 준 땅 몇 배로 올랐다고 하니까 이러는 거야? 이혼할 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으면서 갑자기 이러는 거 진짜 웃기지 않아? 그래.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당신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는 참 어리석었어. 믿을지 모르겠지만 당신하고 이혼하고 나 정말 후회 많이 했어. 더 잘해줄 걸,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할 걸 여러 생각이 많이 나더라. 남편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나 연기를 잘하는 인간이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박수치면서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이참에 배우로 데뷔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이라며 손사래를 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이렇게 무릎까지 꿇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봉투에 두둑히 넣어둔 돈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야? 당신한테 줄 돈이야. 나 사업 어려울 때 장인 장모님이 도와주셨잖아. 처음부터 진작 돈으로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마음 같아서는 1억이고 뭐고 더 주고 싶었는데 사실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웠거든. 그간 빌려준 이자까지 쳐서 조금 더 넣었어. 이거 받아. 그리고 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받은 땅, 그거는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목적은 땅이었습니다. 땅값이 오르지 않았더라면 이 인간이 이렇게 나왔겠어요? 속이 훤히 보이니까 더 웃기고 가소롭더군요. 아니, 이딴 거짓말로 사고하면 내가 마음 풀고 땅을 돌려줄 줄 알았나 봅니다. 나를 이렇게나 쉽게 본 건가 싶은 게 살짝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땅 때문에 일어나 보는데 내가 미쳤나?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그 땅을 왜 돌려주냐? 그 땅을 받는 순간 네가 우리 집에 줄 1억은 없어진 거다. 우리는 이미 땅으로 받았고 네 손으로 직접 각서까지 쓰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기는 한데 그 땅이 정말 소중해서 이렇게 부탁한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어요. 옆에 있던 시모가 갑자기 막 눈물을 쏟으면서 사실 그 땅은 자신의 친정 시어머니와 큰 추억이 있는 땅인데 살아생전 본인을 괴롭힌 시어머니가 미워서 그냥 저한테 준 거라고 했습니다. 뒤늦게 시어머니의 감정이 떠오르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 땅을 처분하는 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땅값이 오른 거 보면 다 뜻이 있어서 나한테 물려주신 거 아니겠느냐. 어머님이 미워도 그러는 게 아니었다고. 그 땅을 물려주고 난 뒤 꿈에서 시어머니가 나와서 왜 그랬냐고 얼른 땅 찾아오라고 했다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군요. 처음에는 왜 이런 꿈을 꾸나 했는데 땅값이 올랐다는 말을 듣고 어머님의 숨은 뜻을 뒤늦게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본인을 미워하셨어도 결국에는 그 땅을 자신에게 재산으로 남기고 가신 거 보면 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본인을 생각해 주시는 줄 몰랐다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어머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땅을 되찾을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했고 제게 제발 돌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인간들이 나를 진짜 바보로 보나. 괘씸함이 앞섰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뻔하잖아요. 땅값이 거의 5배 이상으로 올랐고 잘만 하면 더 높게 팔 수 있으니까 이 땅 거짓말을 해서라도 되찾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땅이라면 처음부터 저한테 넘겨주지 않았겠죠. 저는 이 인간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연기를 잘하나 했는데 다 시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거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주 두 모자가 쌍으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아야 한다고 박수치니까 시모는 정말이라면서 제발 그 땅을 돌려달라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왜 이제 와서 난리냐고 했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돈으로 달라고 할 때 줬으면 좋지 않았겠냐고 했죠. 이미 나한테 넘겨준 땅이고 법적으로 어떠한 행사도 하지 않겠다고 서류까지 작성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깟 과일하고 한우 줘도 안 먹는다고 도로 가져가라고 했고 돈 문치 역시 남편 앞에 툭 내려놓았어요. 이 땅 팔면 이보다 더 많이 받을 텐데 어떻게 이 돈과 바꿀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쏙 들어갔고 둘은 계속해서 저를 붙들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가 다 뿌리치고 들어가니까 하는 수 없다는 듯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 뒤로도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제가 우리 부모님과 제가 문전박대하자 나중에는 그게 서러웠는지 진짜 너무한다고 정말 중요한 땅이라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냐고 억울한 듯 이야기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 부모님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그 땅을 처분했어요. 그것도 아주 값비싸게 말이죠.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술을 진탕 먹고 찾아와서는 자기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 땅 팔았다면서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팔아? 네가 뭔데 그 땅을 팔아? 그거 우리 할머니가 엄마한테 물려주신 거야. 그 땅은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받은 돈 내놔. 다 토해내라고. 토해내기 뭘 토해내? 1억 대신 줘놓고 어디서 달라고 큰 소리야. 얼른 안 돌아가? 아니, 나 못 가. 그 돈 받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가. 그래? 그러면 경찰 부른다. 그래도 괜찮아? 마음대로 해. 어차피 이판사판이야. 내가 그깟 경찰이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지. 술 먹은 인간한테 화를 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 속만 타지. 술 먹고 요란하게 소란 피우니까 이웃 사람들도 문을 열어보고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이고 찾아와서 이러니까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하는 수 없이 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아와 괴롭힐 것 같았습니다. 뭐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봐서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란 피우는 건 또 싫더라고요. 저는 그 땅 팔아서 제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 장만했습니다. 남들처럼 꾸역꾸역 대출 끼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현금 박제했어요. 땅 처분하니까 괜찮은 아파트 한 채 살 정도는 되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집 장만하고 나니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은 나 무시하고 짓밟은 사람들과 엮이지 않을 때 진짜 행복해집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이제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바람 피운 남편도 아들을 맹목적으로 감싸던 시어머니도 저를 함부로 대하고 깔보던 그 두 사람을 제 인생에서는 아주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그때 받았던 땅, 그들이 던지듯 내민 그 문서 한 장이 지금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소중한 기회가 됐어요. 그 땅을 팔아서 대출 없이 제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하니까 어찌나 통쾌한지 정말 큰 복수했죠? 안 그래도 이혼하고 친정집에서 사는 게 조금 그랬는데 이제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마음 편히 쉴 제 공간이 생겼네요. 남은 돈으로는 부모님께 선물 하나 해드렸습니다. 이렇게라도 자식으로서 끼친 불효를 만회하고 싶어서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면서 챙겨드릴 계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 가득 들어오는 제 집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수고했어. 정말 잘 버텼어. 그리고 앞으로는 너를 제일 먼저 생각하자. 가끔은 생각이 나요. 그때 저를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이
지금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관심을 거두어야겠죠. 이제 더는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은 그들끼리 과거에 묶여 잘 살 겁니다. 저는 이미 그 누구보다 빛나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이걸로 만족해하며 마무리하려고요. 복수는 결국 내 행복으로 완성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남깁니다.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너희 덕분에 나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다.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냥 안 좋다고 울상짓고 속상해하지 말고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점을 향해 정면으로 돌파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